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빈트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취업을 하는 데서 인적성검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이해를 돕는 다양한 직업 심리 검사들도 많고요. 근데 오늘은 물론 그런 주제를 다룰 시간들은 다음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가볍게 우리 관심 많은 혈액형과 성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액형과 성격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혈액형 성격에 늘 관심이 계속 지속되는지, 그 내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에는 조금 덜합니다만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 한때는 사회적 현상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죠. 혈액형에 따라 다이어트를 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혈액형 다이어트나 혈액형별에 따른 학습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소개받거나 사귈 때도 특정 혈액형인 경우에는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고요. 일본에서는 혈액형에 따른 껌과 음료수, 달력이 나오고 혈액형에 따라 어린아이들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유치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을까요? 혈액형을 구분하게 된 것은 1901년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 혈청학자 칼 란트 슈나이더로서 수혈할 때 피가 엉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혈구가 가지고 있는 항원의 유무 또는 조합, 즉 피 속의 세포 표면에서 항원 역할을 하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혈액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경우 AB형, 모두 가지지 않은 경우 O형, 한 가지만 가진 경우 A형 또는 B형으로 구분하는 식이죠. 외부에서 피가 주입될 때 사람의 면역 기능에 의해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피 속에 덩어리가 생겨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AB형의 경우 아무 혈액형이든 수혈이 가능하지만 O형은 O형 외에 다른 피를 수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혈액형별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의학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혈액형이 성격에 연관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제국주의에 팽배했던 시절에 독일의 에밀 폰 등게론 박사가 혈액형의 인류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종의 우열 이론을 주장하는 우생학을 펼치게 되면서였습니다. 실제로 유럽 백인이나 우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등 고등 원숭이류에서 A형이 많고 동양인이나 하등 원숭이류에서는 B형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우생학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명분이 되기도 했고, 백인들이 황인종이나 흑인종을 지배하기 위한 명분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생학이란 이론은 A형과 O형이 많았던 백인종, 특히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잘 모르는 상대인 경우에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형을 통한 성격 파악은 매우 손쉬운 방법일 테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혈액형과 성격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액형이란 확고한 것,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혈액형 성격에 대한 믿음도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거의 정교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확실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심리적으로 어색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불확실한 상태보다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리적 이유에서 잘 모르는 관련 정보가 없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혈액형이란 단순한 4가지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외부 세계를 파악할 때 사물의 공통점을 찾아 몇 개의 그룹으로 무리지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복잡한 환경이나 정보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에 투입되는 인지적 에너지를 훨씬 줄어들게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개념이나 사건, 사물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 공통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체계하는 것을 범주화라고 하는데, 범주화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간 지각체계의 기본 속성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네 가지의 혈액형 구분으로도 방금 만나게 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성격까지 알 수 있게 된다면 인지적으로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겠죠. 또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혈액형 성격을 대화 소재로 활용한다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매우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A, B, A, B, O 네 가지 혈액형 타입 중 어느 한 가지에는 100%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영국 철학자 프란치스 베이컨은 모든 미신에 뿌리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했을 때만 초점을 맞추려 하고 빗나갔을 때는 초점을 맞추려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점괘는 깊이 기억하는 반면 자신에게 맞지 않은 점괘는 무시하거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몇 년 전에 모 방송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혈액형별 성인 남녀 각 5명씩을 선정하였고 설문은 전문가들이 혈액형 성격을 유형화시켜서 추출한 것이라고 사진에 알려줬습니다. 사실은 설문을 위한 이적 문구였을 뿐이고 혈액형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문항을 제시했던 겁니다. 실험 결과 설문 참가자의 70% 이상이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문항이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반음 효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정보들을 자기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것처럼 믿는 현상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국내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이 혈액형과 성격에 대한 연구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세장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책을 읽으신 분들 리뷰로는 재밌다고들 합니다. 연구 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남녀 대학생 852명을 대상으로 MBTI 성격 검사를 실시하면서 각자 자신의 혈액형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MBTI는 현재 가장 일반화된 대표적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인데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혈액형 유형과 성격 유형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어떠한 혈액형도 성격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독 혈액형이 B형이 MBTI 성격 유형 중 직관형 요소에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막연한 근거 없는 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 테이블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형 남자의 특성에 대한 막연한 낭설입니다. 심리학적 근거는 없고요. 모두가 카드라 통신이 셈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낭설로 전파되는 B형 남자의 특성 중 많은 부분이 MBTI 성격 유형 중 직관형과 특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왜 4가지나 되는 혈액형 유형 중 유독 남자 B형만이 MBTI 성격 유형 4가지 척도에 따른 8가지 요소 중 하필 직관형하고만 상관계가 높게 나타났을까요? 이런 결과에 대해 조사 당시 사회적으로 B형 남자에 대한 담론이 유행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실현적 예언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자기실현적 예언이란 예언의 영향 때문에 애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현상이 예언대로 실제로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B형 남자에 대한 세간의 편견에서 오는 잘못된 자기 판단의 결과가 성격 유형 검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봐도 충분히 타당한 해석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진 특성 검사나 IQ 검사와 다르게 직업 흥미 검사처럼 각 문항의 질문에 자신이 선택하는 답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혈액형과 성격은 전혀 별개입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혈액형 성격은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전혀 인정된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좀 더 신뢰도와 타당도가 담보된 그런 제대로 된 심리검사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돕고 치유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